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1일 도쿄에서 98명, 카나가와 20명, 사이타마 15명, 치바 14명, 오사카 39명, 아이치 19명, 후쿠오카 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9,571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2,8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야마구치, 미에, 이시카와,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에서 각각 1명씩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13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52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9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6명으로 전체의 약 47%, 40대에서 50대는 총 25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9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9명, 시설 내 감염이 9명, 회식에서의 감염과 직장 내 감염이 각각 4명, 이용과 관련 감염이 1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7명, 입원 환자는 25명 증가한 122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306명, 누적 사망자 수는 39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연휴 3일째를 맞은 오늘 스가 총리는 예전 자신이 비서로 일했던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전 건설대신의 묘를 찾았습니다. 国民のために働く内閣、期待にお応えすることに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そうしたことをお誓いしてまいりました。 성묘 전 스가 총리는 경제학자, 경제 저널리스트, 불임치료 전문가 등 지식인들과 잇따라 면담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일본 첫 선거 플래너 미우라 히로시 씨, 고이즈미 내각에서 총무상 등을 지내며 규제개혁을 추진한 타케나카 헤이조 씨, 일본의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무라이 준 씨, 카이츠 대학의 타카하시 요이치 교수 등 지식인들과의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 총리가 내건 정책의 실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A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62.3%로 지지하지 않는 비율인 16.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아베 내각의 지지율에 비하면 약 2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내각 발족 시 지지율로는 역대 6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지하는 주요 이유로는 총리의 인품을 신뢰할 수 있다가 32.7%, 정책에 기대를 갖는다가 23.8%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내각의 인사에 대해서는 기대한다가 57%로 기대하지 않는다의 2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행정개혁 담당상에 취임한 코노타로 씨에게 기대한다라고 한 사람은 76%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정당별 지지율로는 자민당이 53.9%로 지난달 조사보다 11%포인트 이상 상승하였으며 국민민주당의 일부 등이 합류한 입헌민주당은 9.1%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연휴 3일째인 이날 전국 각지의 행락지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의 불안에도 오랜만에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나가노현에 위치한 마츠모토 성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려 성내 천수의 내부에 들어가기까지 2시간 이상 기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今130分待ちなのでどうしようかなと思ってたところなんです。 이날 전국 각지에서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인파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더불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고투 트래블의 도쿄 추가 소식에 여행업계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発表のあった、もう夜からですね、予約が殺到しましてね、ずっと電話も鳴りやまないような状況でしたね。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행사 제한 완화에 대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21일 저녁 도쿄돔을 찾아 프로야구의 감염 방지책을 시찰하였습니다. 행사 개최에 대해 수용 인원이 1만 명이 넘는 프로야구 등은 4연휴 첫날인 19일부터 5,000명 상한의 입장 제한이 없어지고 각 구장 등의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 입장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니시무라 씨는 21일부터 수용 인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9,000명의 관객을 수용한 도쿄돔을 찾아
요미우리의 하라 감독과 스가노 선수들에게 감염 대책에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라 감독은 팬이 있어서의 프로야구이므로 주의하며 즐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니시무라 씨는 관객이 입구에서 좌석번호나 연락처 등을 종이에 기입하고 있는 모습이나 소리를 내지 않고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모습도 시찰하였습니다. この辺りはすくい上げたレフト福留もその後がもうこの当たりが松原の当たりが 시찰 후 니시무라 씨는 구단과 주최자의 요청에 응해서 박수를 치거나 수건을 거는 등 새로운 응원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고 느꼈다. 감염 대책과 경제사회 활동의 양립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 더 생각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류신당 입헌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중의원 의원은 강연에서 정말 국민에게 눈을 향한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씨는 21일 도내에서 열린 자신이 주재하는 정치학원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오자와 씨는 입헌민주당에 대해 이제 막 생겼고 반드시 완전한 정당이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야당이 하나로 되어 이것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면 반드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오자와 씨는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의 승계라고 하고 있지만 그토록 형편없는 정권을 이어가다니 당치도 않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의원의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아 이 1년 이내에 반드시 정권을 잡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리고 정말 국민에게 눈을 향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하며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목표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성은 2021년 예산 요구서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천억 엔의 방위 예산을 책정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 승계를 내걸고 있어 증액을 유지할지가 초점이 됩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아베 전 총리 재집권 이후 2013년도부터 8년 연속 증가해왔으며 내년에도 증액된다면 9년 연속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파로 상대 공격을 막는 전자전 전문 부대를 도쿄 내리마구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나 오키나와 본섬에 신설하는 관련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 오쇼의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 요구에 그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재정 사정하에 방위비 증액 요구가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총리 취임 축하 서한에 답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6일 스가 총리의 취임에 맞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는 축하 서한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스가 총리도 답신을 통해 양국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답신은 19일 도착하였으며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다라고 강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나 마주보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두 정상의 서신에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화의 길이 다시 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약으로 기대되고 있는 아비간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이 곧 국가의 제조 판매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은 아비간에 대해 3월 말부터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달 중순까지 필요한 환자의 데이터 등이 갖추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데이터의 해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조만간 국가의 제조 판매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한 신청 후 후생노동성의 안전성 등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후지필름의 신청이 승인되면 일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약 제1호가 됩니다. 이에 후지필름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지털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은행협회는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읽어 집에서도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의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와 고정자산세 등 지방세를 낼 때 대부분의 경우 은행 창구나 편의점 등에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 절차를 전국은행협회는 QR코드와 캐시레스 결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의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보내면 고지서 내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에서 인식 후 전자결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낼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납세자에게는 은행이나 편의점 등에 가는 수고를 덜어주며 은행과 지자체는 종이의 납부서를 구분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교통비나 창구에서 대기시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고지서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 납부로 납세자들은 연간 2천억 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은행협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의미로라도 디지털화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총무성 등과 조정하고 조기 도입을 지향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전국 3만여 개의 사업장 중 노사협정의 상한을 넘는 잔업을 시키는 등 위법적인 시간의 노동이 확인된 것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근로자들로부터의 신고 등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32,981곳에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잔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노사협정이 없거나 노사협정의 상한을 넘기고 야근을 시키는 등 불법 시간의 노동이 확인된 것은 15,593곳으로 전체의 47.3%에 달했습니다. 이 중 한 달 잔업이 과로사 한계선으로 알려진 80시간이 넘는 사례가 확인된 곳은 5,785건, 37.1%를 차지하였으며 무려 150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었던 곳은 730곳, 4.7%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개선을 위해 근로방식 개혁 관련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4월부터 대기업에서 시간의 노동의 상한선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한 달간 80시간이 넘는 잔업이 확인된 사업소는 직전 연도보다 줄었지만 장시간 노동 등에 의한 건강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장시간 노동의 시정을 위해 계속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